네,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 집중호우와 관련한 대비 요령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밤사이 충남 그리고 전북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비가 그쳤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앞서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밤사이에 굉장히 많은 비들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해서 비가 내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침이 되면서 약간 전국적으로 좀 이제 소강 상태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아직까지 비가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최대 100mm에서 한 200mm 정도 추가적인 강우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짧은 시간에 이러한 비들이 또 집중되는 경우에 더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렇게 비가 예고된 이런 시기에 네. 좀 충분히 대비를 하시고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별로 좀 특성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충청과 전북 지역은 농지대와 또 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는 특별히 어떤 걸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예, 당연히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되면 나는 이제 농민분들께서는 이렇게 이제 이 배수로 같은 것들을 정비하러 이렇게 이제 나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배수로 정비하다가 이렇게 이제 위험한 상황들 혹은 또 이제 화를 당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비구름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지역에서는 어떤 걸 좀 대비하면 좋겠습니까, 교수님?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가 이제 잠깐 소강기에 접어들었을 때 농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 이제 농수로에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는 경우에 작업 중에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혼자서 작업하시기보다는 다른 분들과 같이 혼자가 작업하시다가 이제 위험한 상황을 당했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가 불가능하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지성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면서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천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상류 지역에 강우가 많이 된 경우에 이런 것들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범람이 된다거나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하천 주변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좀 잘 챙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하천 주변과 저지대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 필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는데, 자, 저희가 끝으로 산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볼게요.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이 토사가 갑자기 무너진 산사태가 일어나잖아요. 좀 주의를 할 어떨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비 요령 어떤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산사태 같은 경우는 전조 증상들이 있거든요. 많이 알려진 대로 흙이라든지 부스러기가 굴러 내려온다든지 또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나무가 흔들린다라든지 또 경사면 같은 곳에서 물이 솟는다는 등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증상이 확인된다면 빨리 대피를 하시고 또 그리고 지역에 이제 재난 상황실이라든지 119에 신고하시는 것도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산사태가 이제 발생했던 지역이나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서 이런 대피를 선제적으로 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예. 해당 지역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서 그런 이제 재난 상황에 대한 위험 정보 이런 것들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기상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